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블렌드 모드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버전 그룹과 컴포넌트 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 인버전 그룹입니다. 인버전 그룹은 두 레이어의 차이에 기초하여 레이어를 혼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예쁘게 하거나 멋있게 만들 때 사용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디퍼런스 모드를 살펴보면, 디퍼런스는 베이스 레이어의 각 RGB 채널과 블렌드 레이어의 각 RGB 채널 값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이 두 개의 엘립스 레이어를 활용하여 디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블렌드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퍼런스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유는 잠시 컬러 픽업 창을 활성화를 해놓고요. 자, 이 두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색상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각 RGB 채널의 값이 0과 255,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봐도 값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블랙으로 0으로 표현된 것이냐면, 베이스 레이어의 RGB 채널 값과 블렌드 레이어의 RGB 채널 값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표현이 됩니다. 0이 의미하는 것은 블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의 영역의 값이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색상을 적용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위의 레이어를 킨 상태에서 자, 이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퍼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의 색상이 전혀 다른 색상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은 두 레이어의 색상 값의 차이가 표현되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컬러 픽업 창을 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하고요. 자, 이 그린 레이어의 값은 보신 것처럼 0과 255, 0이고요. 자, 이 블루 레이어의 값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RGB 채널의 값이 30과 22, 그 다음에 182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의 값은 두 레이어의 차이 값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린 레이어의 값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0과 그 다음에 30의 이 레드 채널의 값 중 지금 30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린 채널의 값은 255와 22의 차이 값인 233이, 그 다음에 블루 채널의 값은 0과 182의 차이 값인 182가 설정이 돼서 이 겹치는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레이어를 보면서 디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는 잠시 꺼두고요. 아래에 이 화이트 색상의 레이어와 아래에 밝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레이어를 두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디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디퍼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레이어의 값들이 반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반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블랙의 값을 살펴보면 이 블랙의 값인 0의 값에서 화이트의 값인 255의 차이가 255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화이트의 값이 그대로 이 블랙 부분에는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의 값에서는 이 서로의 값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흰색 레이어를 잠시 끄고 이 루미너시티 레이어를 아래에 지금 이 랜드스케이프가 있는 이 이미지에 디퍼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블랙 부분은 그냥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화이트 영역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 반전된 값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를 잠시 꺼두고 화이트 레이어를 켜두면, 자, 지금 현재의 흡사 이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을 반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꺼놓고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반전을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 화이트 레이어를 디퍼런스와 설정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블렌드 모드는 원래 이미지와 반전이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잠시 이 레이어를 살짝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퍼런스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값인데도 좀 차이가 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미지의 위치나 색상이 틀어진 경우에 현재 레이어를 디퍼런스로 변경을 한 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값이 동일하게 되면 블랙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이미지를 이 디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JPG 이미지를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중간 농도의 값을 찾을 때도 매우 유용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루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렌드 모드는 유사한 내용으로 레이어를 정렬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퍼런스는 필의 조절 값이 오파시티 값을 조절할 때 다르게 반응하는 마지막 8번째 스페셜 블렌드 모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익스클루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는 디퍼런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 설정을 익스클루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흰색과 혼합하면 기본 색상 값이 반전이 되고 만약에 베이스 레이어의 값이 블랙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디퍼런스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스 레이어의 값이 만약에 50% 그레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50% 그레이와 혼합하면 그레이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 채널 값을 가질 경우에 디퍼런스와 차이점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사용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색의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잠시 꺼두고요. 지금 현재 상위의 솔리드 컬러 레이어가 익스클루전이 적용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렇게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가 없는 상태의 이미지는 현재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고요. 자,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가 익스클루전으로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색이 바랜 약간 매트한 이미지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네온 사인의 불빛들을 보면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반전값이 표현되기 때문에 블루의 보색인 지금 이 적용 전은 약간 블루 색상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 네온 사인의 불빛이 블루 값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익스클루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블루의 보색인 옐로우 빛이 더 가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 설정을 다시 디퍼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간 밝기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더 어두워지면서 조금은 칙칙한 이미지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시 익스클루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자, 그에 반해서 익스클루전은 그보다는 좀 더 밝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촬영된 이미지에서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보색 계열의 색상을 적용한다든지 물론 다른 방법으로 보색의 색상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쉽게 혹은 현재 이미지처럼 불빛의 보색을 이렇게 적용하고자 할 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렌드 모드입니다. 자, 다음은 인버전 그룹에 속해 있는 캔슬레이션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인 서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상위의 레이어를 서브 트랙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서브 트랙트로 블렌드 모드를 설정을 하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현재 보시면 겹치는 부분의 컬러가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드는 단순히 베이스 레이어의 채널 값에서 블렌드 레이어의 채널 값을 뺀 값이 표현이 됩니다. 자, 컬러 픽업 창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각 RGB 채널의 값이 32와 136, 그 다음에 164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드 레이어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각 채널의 값이 220과 205, 그 다음에 3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값을 확인해 보면
자, 각 RGB 채널의 값이 0과 0, 그 다음에 132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각 RGB 채널 중 레드 값을 보면 32에서 222가 빠지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 채널의 값은 0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값은 포토샵에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린 채널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136에서 205의 값이 빠지니까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 채널의 값을 보면 164에서 32의 값이 빠지기 때문에 132로 설정이 되어서 이 겹치는 부분의 값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레이어를 보면서 서브 트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레이어는 잠시 꺼두고요. 아래에 이 그라디언트 필과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 설정을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브트랙트는 지금 아래 부분에 보면 이 블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블랙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트랙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블랙은 효과가 없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블렌드 되는 값이 밝을수록 결과값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보셨지만 베이스 레이어의 채널 값에서 화이트 값을 빼면은 마이너스 값이 얻어지게 되는데 0보다 낮은 값은 포토샵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쪽에 가까워질수록 표현되는 값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브트랙트로 사용되는 공식을 만약에 역으로 활용을 하면 이 서브트랙은 리니어 번과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레이어를 꺼두고 아래에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블렌드 모드를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블랙으로 변경이 됐죠? 같은 값이 빠지기 때문에 블랙으로 표현이 됐는데, 자, 이 값을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이렇게 반전을 시켜보면 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번과 같은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히스토리 패널을 열어서 스냅샷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의 이름을 서브트랙트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원래대로 변경을 해 놓고요. 자, 블렌드 모드 설정을 리니어 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냅샷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이름은 리니어 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트랙과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값이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드를 활용하여 RGB 채널 중 순수한 채널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를, 자, 잠시 패널을 닫고, 자,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각 RGB 채널의 값이 0과 255, 그 다음에 255로 설정된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레이어를 만약에 블렌딩 모드 설정을 이렇게 서브트랙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레드 컬러만이 존재하는 컬러로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 채널의 값과 그린 채널의 값이 빠지기 때문에 아래 레이어에 레드 채널의 값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색의 디자인을 추가한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서브트랙트는 괜찮은 조합일 듯 싶고요. 피부 스킨 리터칭 기법 중 하나인 주파수 분리법에도 이 모드가 사용되기도 하죠. 상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주파수 분리법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비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드 블렌드 모드는 서브트랙과 반대 효과를 냅니다. 자, 현재 이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비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화이트의 영역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블랙 영역 부분이 지금 밝게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비드 모드는 이미지의 안부 디테일을 살필 때 사용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솔리드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비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이 솔리드 컬러의 값을 블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의 레이어를 활성화를 해주면,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영역이 흰색으로 채워졌고, 이 사이언 계열로 보이는 색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안부 디테일이 손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잠시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잠시 꺼둔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이 숲이 있는 부분의 값들에 지금 안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이 레이어를 켜보면, 자, 그 부분 중에 이렇게 사이언 색상이 표현되는 부분의 값들이 지금 안부 부분에서 유실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이언 색상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언 색상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반전 그룹이기 때문에 이 사이언의 안부 값이 유실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이언의 보색인 지금 레드 채널의 값 중에 안부 부분이 유실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레이어의 안부 부분의 좀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잠시 줌 아웃을 하고,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커브를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리핑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백그라운드 레이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레드 채널이 지금 안부 부분이 유실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RGB의 값에서 레드 채널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자, 레드 채널의 이 최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자, 지금 이 사이언의 색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안부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비드 모드도 서브 트랙과 같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잠시 이 레이어는 버려두고요. 디비드가 적용된 블렌드 레이어를 컬러 닷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를 반전시키면 디비드 모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또 디비드 모드를 반전시킨 결과값은 컬러 닷지를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현재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이렇게 꺼두고, 자, 지금 현재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비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자, 이미지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 닷지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이 히스토리 패널을 클릭을 하고, 자, 이 스냅샷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스냅샷의 이름을 디비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노멀로 변경을 하고,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딩 모드 설정을 컬러 닷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냅샷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름을 이번에는 컬러 닷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DVD를 선택을 했을 때와 컬러 닷지를 선택을 했을 때와 값이 지금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 컴포넌트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룹은 서로 다른 기본 색상 조합을 사용하여 결과를 표현하는 그룹입니다. 먼저 휴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는 어떤 색을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휴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조를 반영해서 베이스 레이어의 광도와 채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휴 모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미지의 채도와 명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변경되는 유일한 것은 색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 픽업 창을 연 다음에, 자, 이렇게 색조를 변경을 해봐도, 자, 보시는 것처럼 채도와 밝기 부분은 변하지가 않고 이 색조 값만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이 없다면 색상은 표현되지가 않고요. 휴 블렌드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원본의 광도와 채도를 유지하면서 레이어의 색조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츄레이션 블렌드 모드입니다. 세츄레이션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레이어의 채도를 유지를 하면서 베이스 레이어의 광도와 색조를 유지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휴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딩 모드 설정을 세츄레이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색조 값을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모드에는 아무리 다른 색상을 추가하려 해도 색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로지 얼마나 많은 색의 양을 적용시킬 것인지 아닌지만이 결과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세츄레이션 블렌드 모드 역시 이 색상이 없으면 결과값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것은 이 색의 양을 적용할 색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조와 채도를 유지를 하면서 베이스 레이어의 광도를 유지를 합니다. 현재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컬러 모드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휴와 세츄레이션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이 블렌드 모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색 이미지를 색칠하기 위한 이상적인 블렌드 모드이기도 합니다. 단 베이스 레이어가 만약에 블랙이거나 화이트일 경우에는 예외가 되게 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컬러 모드는 루미너시티 블렌드 모드와 함께 두 번째 커뮤니티드 블렌드 모드라는 것입니다. 블렌드 레이어의 순서만 바꿔서 각 블렌드 모드를 적용하면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된 값을 이 히스토리 패널을 활용을 해서 이 스냅샷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스냅샷의 이름을 컬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블렌딩 모드 설정을 다시 노멀로 놓고요. 이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상위에 있는 레이어를 블렌딩 모드 설정을 이 루미너시티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냅샷의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 이름은 루미너시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컬러 모드일 때와 루미너시티일 때의 이 값이 동일한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모드의 관계는 레이어와의 순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미너시티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블렌드 모드는 베이스 레이어의 색조와 채도를 유지를 하면서 블렌드 레이어의 광도로 결과 이미지를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색상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성을 보자면 이 컬러 모드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커브를 이렇게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브를 실행을 했고요. 자, 이 커브 곡선을 좀 과하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제가 이전에 컬러본의 블렌드 모드를 설명하면서도 채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채널의 값 중에 높은 값과 낮은 값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채도 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커브 레이어의 X 곡선을 좀 과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채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노출에만 영향을 주고 싶을 경우에 블렌드 모드 설정을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밝기의 정도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미너시티를 활용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 레이어는 잠깐 뒤어두고요. 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아닌 흑백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중 이 블랙 앤 화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활성화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블랙 앤 화이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를 이 루미너시티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각 채널에 해당하는 값들을 조정을 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 값의 이 밝기의 농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끔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잠시 이 레이어를 버리고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최초 적용되는 이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의 디폴트 값이 블렌드 모드 설정을 루미너시티를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원본 이미지의 값 그대로 디폴트 값이 적용되어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 눌러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이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 설정을 디퍼런스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디퍼런스로 설정을 해주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블렌딩 모드 값을 이렇게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의 디폴트 값은 정확하게 원본 이미지의 밝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두면 블랙 값에서 이것을 활성화했더니 지금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인버전 그룹과 컴포넌트 그룹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에 활용되는 값들을 정렬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블랙 앤 화이트의 각 값들을 조정해서 디폴트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블랙 앤 화이트의 값을 조정을 하면, 자, 조정을 해서 보면 값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주면 추후에 이 블랙 앤 화이트를 루미너시티 모드로 활용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원본 이미지의 값에서 블랙 앤 화이트의 레이어를 밝기를 컨트롤하는 레이어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은요, 자, 이 부분에 이 줄무늬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 블랙 앤 화이트 이 프리셋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름을 블랙 앤 화이트 디폴트 값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프리셋 값을 클릭을 해보면 이 블랙 앤 화이트 디폴트 값이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추후에 잠시 이 레이어를 버리고 지금 현재 이 레이어에서 블랙 앤 화이트의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이미지의 어떤 광도 값을 색에 관련된 광도 값을 조정을 하려고 할 때 블랙 앤 화이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줘서, 자,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 최초의 값은 디폴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최초에 적용됐던 이 디폴트 값이 이 이미지의 밝기 그대로의 값에서 밝기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블렌드 모드는 이 외에 세 가지의 블렌드 모드가 포토샵에 더 존재합니다. 현재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면 레이어 패널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두 가지의 모드는 브러쉬의 블렌드 모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모드를 살펴보면 이 노멀 그룹 내에 비하인드와 클리어가 지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비하인드 모드는 먼저 칠해진 이렇게 브러쉬 색상이 있다면 이 브러쉬 모드를 비하인드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색을 칠하게 되면 먼저 칠해진 브러쉬 뒤로 픽셀을 혼합하지 않으면서 색이 칠해지고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트랜스페어런트 이 픽셀 잠금의 기능과 반대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 클리어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클리어 모드는 말 그대로 칠해진 내용을 지운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지우개 툴과 유사하게 이렇게 칠해진 내용을 지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번 포토샵 CC 2020 버전에서는 키보드의 물결 무늬의 키를 누른 상태로 브러쉬를 칠하게 되면 칠했던 색상을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노멀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숫자 1번 옆에 있는 물결 무늬의 키를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적용됐던 값을 다시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레이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레이어를 만약에 그룹으로 엮으면 생성되는 모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 빈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맥사용자는 커맨드 G를 눌러서 자,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블렌드 모드 중에 이 상위에 패스트루라는 이 블렌드 모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추후 언제일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패스트루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포토샵의 27가지 블렌드 모드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이미지에 적용해 가면서 알아가셔도 충분할 것이고요. 하지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 작업자의 워크플로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블렌드 모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빠르게 적용도 가능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의 예측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작업함에 있어 능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